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013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013일 차고요. 네, 서울 갔다 어제 밤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그 의식 지도 해설 41페이지 중간에 제가 한 4번, 5번째 줄 나갈 차례인데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네. 수잔과 결혼 생활, 세상과 의식 지도를 공유함. 의식 지도를 개발한 이후 호킨스 박사님은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의식 지도를 지역에 있는 중독 회복 공동체들과 공유했습니다. 뉴욕에서 박사님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공동 설립자 빌 윌슨과 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그곳들 외에서는 의식 지도를 논의하길 망설였습니다. 여기 말고 그곳들 외에서는 망설이셨대요. 그래서 누구나 근육 테스트 기법을 이용하여 모든 진실을 알아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근데 기법이 사악한 목적으로 사용되면 어떻게 될까? 누구나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사악한 목적으로 사용될까 봐. 박사님은 수년간의 추가 연구로 온전한 사람만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A를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건 알아듣고 기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거 한번 봤어요. 한번 유튜브를 어떻게 하다 봤는데 진짜 제가 봐도 사자예요. 성이 사자. 네, 제가 봐도 사자인데 어떤 아들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누굴 찾아갔는데 막 이제 뭘 하라고 시키니까 안 하겠다 하니까 이렇게 올인 테스트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뚝뚝 떨어지니까 이거 보라고 부정적이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장난치듯이 막 하는데 야 이거 이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 적이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는 있는데 진짜 제대로의 어떤 그 의식 측정을 하려면 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온전한 사람만이 온전한 사람은 그러니까 신념이 없어지고 맑아진 상태에서는 온전한 결과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걸 강하게 붙들어야지 뭐 하고 내 생각으로 해서는 이거는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는 거. 그래서 아내 수잔 호킨스와 동반자가 된 행운 덕분에 박사님의 발견들이 발표될 수 있었고 책과 강연을 통해 그분의 내적 상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수잔이 버팀목이었지요. 라고 박사님은 자주 말씀하셨고 그녀 없이는 결코 무대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리한 직관과 진심 어린 표현이 결합된 그녀의 조직화 능력은 박사님의 내적 지식이 생활과 원활히 상호작용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박사님과의 결혼과 그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과 박사님을 공유하는 것이 어떤지 제가 물었을 때 수잔은 말했습니다. 단순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당신은 그들의 운명을 지지합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남편을 세상과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세상과 공유해야 된다는 뜻. 우리가 박사님의 작품 전체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많은 부분 수잔의 헌신과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박사님 댁에서 대화를 나누며 수잔의 격려가 버팀목이 되고 에너지를 불어넣어 박사님이 책 강연, 사상 작업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수잔 여사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처음 읽어보네요. 듣기는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강연에 참석해 그분의 현존에 머물기 위해 먼 곳에서 여행을 왔습니다. 먼 곳에서도 여행을 온 거예요. 저희 선생님도 한국에서 가셨다가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오셨다가 또 가셔가지고 또 마지막 강의를
뒤에 인제 들으셨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현존에 계신 호키스 박사님의 상태를 안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제 이렇게 달려간다는 거죠. 해야 되죠, 가치를. 모르면 그냥 할아버지. 삐쩍 마른 할아버지, 그쵸? 근데 그분의 에너지, 의식이 어떠하다라는 거를 알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들은 박사님의 오라가 그들 자신에게 촉매 역할을 하는 어떤 치유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치유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한다는 거. 박사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목격한 것이 실제로는 그들 자신의 진정한 참나가 되비추어진 것이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참나를 참나를 보고 앞에서 빛을 보고 그들에게 그 오라의 밝은 빛을 본 거는 곧 뭐예요? 여기 내 안에서 내 자신이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박사님은 스승의 참나와 학생의 참나는 하나이자 같은 것입니다. 스승의 참나와 학생의 참나는. 그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연령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온갖 대륙에서 건너왔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참나인 그 본질은 전적으로 환영받았습니다. 누군가 평생에 걸친 탐구 후 내 영혼은 마침내 집에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라고 묘사한 것처럼 말이죠. 제 경험으로는 마침내 그분의 현존 속에서 미운 오리가 백조로 인식됩니다. 잘 알려진 동화에서처럼. 그리고 이 영혼의 반영은 한 사람의 삶에 완전히 다른 차이를 만듭니다. 즉 우리의 바에 대한 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인식이 되고 이 영혼이 완전히 다른 차이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촉매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여기저기 리더들하고 그냥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참 자기 자신을 인색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 시크릿 가면 자기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책도 두꺼워졌대요. 1권 받았고 2권 받았고 다 이렇게 갖고 계시죠. 세 번째 봤는데 좀 더 두꺼워지고 더 추가가 되고 막 그랬나 봐요. 보진 않았지만 책을 그렇게 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용을 세세하게 인제 조금씩 더 추가로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면 계속 추가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완전히 그게 내 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자기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나를 보는 내가 다른 사람들 보는 거는 더 알아요. 이렇게 촉매 역할이 돼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아니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촉매 역할을 해서 달라진 모습이 눈에 확연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내 모습은 그렇게 바뀐 거를 인제 인식을 못 했던 거죠. 그랬다가 요번에 제가 딱 알았던 게 뭐냐면 어제 알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선생님이 늘 쪼끔씩 양념처럼 IT 온라인 시장을 계속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세 군데서 다. 지금 오늘도 제가 엊그제 말고 저번 주 5월 27일 거를 들으면서 앞에 그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온라인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걸 제가 어제 그저께도 들었어요. 계속 요새는 그거를 며칠 들었거든요. 근데 인제 쪼끔씩 알아듣기는 했었는데 근데 인제 알아듣고 서울 가 가지고 인제 지원을 가고 막 인제 이렇게 했는데 그 리더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인제 큰 리더 인제 선생님도 그렇게 아셨어요. 네. 그 서울에 가면 월 인제 월 말이었나요? 서울에 인제 세종대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큰 리더가 아마 온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인제 제가 인제 그때 열이 나서 못 갔잖아요.
그리고 인제 토요일 날은 또 서울에 약속이 인제 계속 있어 가지고 서울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부산에 인제 가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인제 제가 들었어요. 인제 여쭤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고 막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리더들이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온라인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했지?' 하고 했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인제 저는 그 온라인에 대한 사업의 비전을 인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슴이 막 쿵쾅쿵쾅하는데 야 이거는 완전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를 제가 인제 그걸 더 받아들이게 되고 토요일 날 실제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막 얘기를 했을 때 옆에서 저한테 인제 지원을 받았던 친구가 사업자가 막 인제 이렇게 이걸 알아듣고 뭐 인제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파장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있는데 리더들이 알아듣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온라인 시장에 회사에서 직접 뉴질랜드도 갔다 왔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안 알려주려고 안 가르쳐 주진 않은 것 같아요. 자기 파트너들도 얼마나 많은데. 안 알려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딸이 묻는 거예요. "엄마는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러는. "나? 내가 어떻게 알았지?" 제가 요번에 인제 뉴질랜드를 갔다 오면서 글로벌 회사잖아요. 그 외국에 계신 그 사장님이 막 인제 강의를 하셨을 때 영어잖아요. 제가 신념이 "나는 영어 한 마디도 못해. 나는 공부 못했어." 막 이런 게 있어서 뭐라고 영어로 얘기하면은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이렇게만 보지만 그 내용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인제 동영상을 또 다시 주신 거죠. 근데 그걸 다 캡처를 해 가지고 서머리를 또 해 보고 딱 보면서 깜짝 놀라서 놀랐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의식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의식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거 서머리를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걸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귀를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좀 똑똑해졌는가 봐.'라는 건 알았어요. 예 똑똑해진 거예요. 뭔가 모르게 똑똑해졌는 거는 알았는데 이렇게 리더들이 얘기를 큰 세미나장에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는 아직 못 알아들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야 나는 알아들은 거예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그 세미나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밑바탕에 계속 의식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인제 의식이 계속 깨어나잖아요. 의식 수업을 3 번씩 계속 하고 아침마다 재방송을 또 듣고, 또 듣고 의외로 재방송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못 들어가서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한 분이 계속 "재방송 주세요." "아니요. 가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랬더니 "저는 안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민규님한테 부탁을 드려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잘 들어가지는데요?" 이러는 거야. 저분도 안 들어가져요 했던 분도 뭔가 모르는 인터넷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이런 모바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야. 이게 안 들어가질 거라는 거. 그러니까는 안 들어가졌다가 들어가진다고 다른 분을 인제 확인해서 드렸더니 알았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분은 제 방송 잘 들으실 만한 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인제 한 곳에 돼 있으면 한 곳만 되어야죠. 저는 3 군데 다 학생 등록을 했기 때문에 3 군데 걸 다 제가 마음대로 듣고 싶은 대로 '아 그래. 토요일 날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랬지. 뭐 했지.' 그러고 인제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의식이 뭔가 있잖아요. 확장이 되면서 깨어 있었나 봐요. 그런데다가 선생님이 벌써 언제부터죠? 한 달 전인가요? 하여튼 뭐 사업적인 거는 계속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것도 인제 한 달이 아니죠. 지금 5 월 엄청 아 그쵸. 5월 초에 그전에 좀 얘기하시다가 좀 저기 하셨다가 5월 초에 우리 옥님께서 얘기했던 사물 인터넷 때문에 또 그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게 5월 달에 인제 엄청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딸이 물어봤을 때 가만히 저도 생각을 해 봤더니 그게 의식 공부에서 해 왔던 그 밑바탕에 그 흙을 골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씨앗을 심을 때. 흙을 잘 인제 딱딱해서 뭉쳐져 있어서 오랫동안 흙이 막 비가 와서 그냥 뭉쳐져 있으면 거기 씨앗이 못 자란단 말이에요. 잘 이렇게 다 추스려서 돌도 걸러내고 막 이러는데 신념을 걸러내는 게 돌을 걸러내고 있는 작업을 계속했잖아요. 하고 있으면서 이 본사에서 한 얘기를 딱 인제 들었더니 알아듣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제가. 그랬다가 알아듣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고 다시 선생님 걸 또 들었거든요 27일 거를.
선생님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막 얼마나 답답하시면 있잖아요. "이해한 사람 여기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에너지가 오면서 막 하시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해서." 저 막 오늘 더 이해하는데 가슴이 먹먹먹먹 야 이거 정말 의식 공부 듣지 않았으면 이거 있잖아요. 정말 이 비전을 안다면 '아 역전이 가능하구나. 10 년? 20 년? 에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당장 역전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저는 엄청나게 막 이렇게 느꼈는데 그게 다 이렇게 미운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고 백조가 되는 거예요. "재명이 안녕. 재명이 들어왔네. 아 재명아 곧 만나자. 오늘이라도." 아 비전을 느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촉매 역할을 하는 거. 자신에게 촉매 척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사님의 오라가 그들 자신에게 그 오라가 나 자신에게 촉매 역할을 한다는 거. 그게 엄청나죠. 주변에 그래서 의식이 높으신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만나 뵐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느껴요. 그 영혼에 반영이 되고 완전히 다른 차이를 만든다는 거. 제가 달라지더라니까요.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걸 자꾸 제시를 해 주는데 거기에 에너지가 의식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죠. 큰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내가 달라져서 듣는 게 의식 덕분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는 거지. 야 이 뭔가 이 역전의 기회가 왔구나. 이게 역전의 기회가 왔네. 내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막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박사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세상 종교의 핵심 원리인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연민, 겸손, 친절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는 그 밑에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거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 연민, 겸손 그렇잖아. 다르지 않다. 그 이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이죠. 그 한 분의 말씀이 그분의 의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듣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100 가지 있다면 세상적으로 100 가지 있다면 그들이 50 이면 50만 쳐다봤으면 50이 100인 줄 착각하고 살잖아요. 다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의식 지도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의식 지도 그래서 그들을 봤을 때 의식 지도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내 가정을 내려놓았을 때 큰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서요. 사 다른 자식들에게 이게 상속을 시켜 주려고 그러다가 난리가 나고 뭐 이런 게 자꾸 우리 내 가족, 내 가정. 이제 저희도 아직 그렇지만 그걸 이제 뛰어넘었을 때의 상태. 그래서 이렇게 종교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라 그러고 말씀하시는데 종교에서는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 이거는 에너지잖아요. 사람의 에너지? 의식? 사람의 본체 자체의 의식. 다 의식이 있잖아요. 본연의 본체 자체에 그냥 수업을 하는 거죠. 아는 거죠. 내가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짜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 자신뿐 아니라 모두에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친절하고 사려 깊고 용서하고 연민 어리면서 당신의 삶을 선물로 만들어 모든 인류를 보양시키세요. 그것은 누구나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1995년 호킨스 부부의 출간사인 베리타스 퍼블리싱 애리조나주 세도나에서 퍼블리싱은 의식혁명 첫판 그러니까 1 세를 첫 번째를 출간했는데 의식 지도를 세계에 처음 소개한 획기적인 책이었습니다. 의식혁명은 1995 년도에 인제 출간이 되었었고 그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결국 테이하우스에서도 출판되어 25개 이상의 언어로 25 개국 이상의 인제 언어로
100만 명 이상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 책과 의식 지도를 알게 되면서 삶이 변형된 수많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삶이 변형된다는 거죠. 삶이 변형돼야 돼요. 우리 변형되어야 되지 않아요? 변형되지 않으면 엄마의 삶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그죠? 엄마한테 이미 세뇌가 되어 있어서 엄마랑 똑같이 따라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건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따라가더라. 정서적인 거 똑같이 따라가더라라는 거. 그래서 박사님의 작품 전체는 현재 수많은 기사와 인터뷰뿐만 아니라 16권의 책과 100개 이상의 녹화 강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사님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대부분은 은퇴를 즐기고 느긋한 태도로 지낼 때지요. 68세부터 84세까지 박사님은 널리 돌아다니며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박사님 생애 마지막 해에 저는 그분과 함께 작업하면서 의식혁명의 공식 개정판 2012년도 출간한 2013년 재발간을 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놓아버림 2012년도에 출간을 했고요. 놓아버림이 좀 쉽게 나와 있죠. 근데 제일 기본은 의식혁명을 읽고 그 다음에 놓아버림. 계속 이제 쉬운 이 책도 조금 쉽게 나온 책이죠. 의식지도 해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놓아버림 2012년도에 출간을 완성했습니다. 함께 작업하려고 박사님 댁에 갔던 어느 날 그분은 피곤해했고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프레소 두어 잔과 재미있는 농담에 우리는 웃었고 작업에 착수해서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완수하고 동료들을 돕고자 하는 지칠 줄 모르는 그분의 전념을 저는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돕고자 하는 그런 그분의 에너지, 전념을 하시더라는 거죠. 네. 끊임없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진짜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암만 좋은 얘기를 해줘도요. 의식이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나의 의식에 따라서 두려움이 잔뜩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저 사람이 꼬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 사기꾼한테 속으면 어떡하죠? 내가 사기꾼보다 의식이 높아 있는 상태에서는 사기꾼 말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기꾼 말이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이 사기꾼이 여기야. 내 의식이 더 올라갔어. 그럼 사기꾼이 나한테 오지도 않아요. 의식 자체가. 나보다 높은 사람은 못해요. 에너지가. 1이라도 10의 100승, 10의 200승, 10의 350승, 10의 500승.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1이라도 높으면 음,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딸려갈 수가 없어요. 그 낮은 에너지가 딸려갈 수 없고 나보다 이 아래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당겨 올 수는 있어도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높아지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의식을 높이는 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의식을 높이는 거. 그래야지만 되는 거지. 걱정하고 있다는 건 나도 뭐야? 사기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는 나도 내 안에 뭐 있다고? 사기꾼이 있다. 내 안에. 내 안에 사기꾼이 있는 거야.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야. 걱정한다는 건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사기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고 처음에도 저도 그랬어요. 어? 안 믿으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초창기에 처음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그런 생각이 없다면 내 안에 없다면 굳이 사기꾼이 다가올 수 없고 내 안에 사기꾼이 잔뜩 들어있으면 사기꾼이 다가오겠죠. 너무도 사기꾼이 아니라 친절한 분으로 보이죠. 구분이 안 되죠. 왜 나랑 너무 똑같아서.
나랑 너무 똑같아서 그렇게 보인다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만 보고 내 안에 있는 것을 해석한 것이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을 보고 그냥 해석했을 뿐인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이렇게 역할만 하고 움직이는 인형이고 말하는 인형일 뿐인 거예요. 거기서 내 모든 해석들이 그렇게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보고 끊임없이 계속 뭐예요?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청소를 해야 돼요. 추스려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씨앗이 딱 던져졌을 때 맑은 곳에서 들어왔을 때 그게 되는구나. 저는 하여튼 요번에 '음 드디어 역전할 때가 됐구나.' 아니 엄청난 큰 리더가 이걸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못 알아들었는 건가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게 획기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겼구나라는 거를 저는 엄청 피부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방향을 이렇게 제대로 안내. 또 제가 확인해 봤어요. 본사에 이제 매니저하고 뭐 통화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번에 여행 갔다 오면서 거기서 세미나가 있었을 때 이런 걸 이렇게 느끼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어 제대로 이해하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회사 본사 직원이. "이해하셨네요." 그래. "제대로 이해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식을 주변에서 세상에서 불편한 것을 그 땅에 이 이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플라스틱 뚜껑을 아무 데나 버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돌도 오래돼서 흙이 단단해져 가지고 돌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이걸 걷어내야 돼요. 그쵸? 걷어내는 작업들. 그게 불편한 것들, 불편한 감정들, 불편한 느낌들을 찾아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찾아서 불편한 거를 또 느껴주라 그랬거든요. 느껴주는 거 계속 느껴줘야 된다. 느껴줘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그걸 또 해 주시겠죠. 그래서 계속 불편한 걸 해결했는데 또 느꼈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또 느끼고 또 느끼고 계속 에너지라서 이 우리는 의식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도 이게 돌같이 그러니까 보이는 돌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밭에서는 보이는 돌을 끌어내야 돼 버려야 돼 추려내야 되잖아요, 딱딱한 거를. 그렇게 하듯이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순수한 의식 자체에서 순수함이다. 빛이 엄청 밝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보이고 저도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는 저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고 제 얘기가 들리잖아요. 전 제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하시잖아요. 못 하겠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음소거 해 갖고. 근데 전 제가 떠드는 소리가 제가 들리고 있지만 이 몸에서 하고 있는 소리고 에너지가 줘서 몸에서 하고 있는 소리지만 제가 '아 이 뭔가 고요함이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들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에 응집된 돌을 골라내듯이 응집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나의 생각이 돌인 거예요. 나의 감정이 이 비닐로가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내 느낌이 안 좋은 뭐가 돌이 박혀 가지고 막 플라스틱 뚜껑이 탁 박혀서 막 안 좋아. 이게 밝아야 되는데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걷어냈을 때 그래서 그 걷어내는 방법이랑 다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온 것을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알려주신 걸 따라하는 거. 꼭 듣다 보면 의식이 변형되어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을 엄청 밝힐 만한 그런 영혼들이잖아요. 세상을 밝힐 영혼이에요 우리는. 그쵸? 예.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 잘 보내시고요. 불편한 거는 얼른 적어서 해결을 직접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네. 오늘 한 주 시작됩니다. 그리고 초대하실 분 있으면 한 명씩 초대를 꼭 한번 해 보세요. 결정을 해 보세요. '나는 한 명 무조건 초대한다.' 해 보세요. 그러면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꼭 결정을 '나 꼭 할 거야.'라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20만 원 먼저 넣으세요. 그러면 찾아집니다. 아시겠죠?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 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